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인 김태승입니다. 오늘은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라는 제목의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하는데 아픈 사람들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3,000회 이상을 강연하신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의 저자이면서 한국파비스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또 김세현 고문님은 오늘 모셨습니다. 자, 귀한 시간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세현 고문님께서는 대한발효해독학회 고문님으로도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약 3,000번 이상 강연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게 되나요? 우리 주변에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잘 알면서도 네. 실제로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지 네. 그런 이 방법과 그리고 또 이미 건강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정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개념 네. 이런 패러다임을 좀 제시해드리고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갈수록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야, 3,000번 이상의 강연이라는 것은 또 지난 얼마 전에는 또 대한민국 기네스에 인증되셨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의 그 영역이라는 것은 치료라는 영역이고 일반 보통 사람들의 영역은 치유라는 영역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을 몰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쳐야 될 병이 있고 네. 자기가 노력해서 나사야 될 병, 즉 네. 나아야 될 병이 있는데 네. 그것을 좀 많은 이들이 좀 깨닫고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세현 고문님과의 이제 강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주신 두 권의 저서를 잠깐 우리가 보면서 제가 제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이렇게 한 권이 있고요. 그리고 약과 주사를 끊고 건강을 되찾은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권의 저서가 있는데 뭐 출간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하면 인체 정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개념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인체 정화란 어떤 것인지 우리 김세현 고문님께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인체 정화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속을 깨끗하게 해서 혈액이 맑아지고 네. 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각각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작동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 김세현 고문님의 강연이 펼쳐질 텐데요. 이미 3,000회 이상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이런 강연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3,000회 강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시리즈로 강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세현 고문님 멋진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의학이 발달하는데 왜 환자는 더 늘어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여 년간 이 건강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쳐야 될 그런 병이 있고 또는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건강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이 병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한번 고혈압이 오면 평생 고혈압 약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또는 당뇨가 오면 이 당뇨를 관리하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잡혀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을 먹고 고쳐야 될 것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해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야 될 병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병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치유해야 될 병. 그래서 이걸 고치는 병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낫게 하는 병이다. 이게 나을 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질병이라고 놓고 이건 질환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원인 자체도 좀 다르죠. 이건 세균에 감염된 거죠. 대개 이것은 급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해서 많은 이들이 같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콜레라 장티푸스. 근데 지금 없어졌죠. 이건 현대의학의 정말 큰 공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핵도 그쪽에 있는데 옛날엔 결핵만 걸려도 엄청 큰 병이고 격리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은 결핵 환자가 있긴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격리시킨다든가 뭐 두려워한다든가 그렇지 않죠. 옛날에 폐병이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전염병이 우리를 아주 공포에 몰아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현대의학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들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균과 관련 없이 즉 비세균성. 비세균성이고 또 이거는 급성이 아니라 만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만성. 금방 죽는 병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전염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남편이 걸렸다. 그럼 아내가 고혈압 걸리라는 법 없는 것처럼 당뇨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암도 그럴 겁니다. 각종 대사 질환은 그 사람 개인에게 원인이 있고 그 사람에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전염성이다. 예.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뭐냐? 이것의 원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거의 원인은 우선 간단하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본다면 우리의 몸을 형성시키는 혈액, 즉 다시는 피가 오염됐다. 또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호르몬의 부조화 이런 거라고 이제 놓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혈액 오염은 왜 됐는가? 피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피의 근본적인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먹은 게 우리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호르몬은 뭐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아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이면 마음.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참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이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이제 생체 이제 말하자면 바이오리듬을 우리가 깼을 때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대한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사 질환 다시 얘기해서 약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질환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제가 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한 95% 정도가 이쪽 아닌가.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될 분들은 한 5% 정도 이내에서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즉 나아야 될 이 질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거 바꿔야 되겠죠. 먹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먹는 것을 자연에서 온 것을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이런 대사질환이 없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걸린 멧돼지가 없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런 생명체들, 그런 동물들은 비록 의학은 없지만 거기는 이런 것에 말하자면 전염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이래서 죽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고혈압에 걸렸고 또는 당뇨에 걸렸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 고혈압, 당뇨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가? 이것은 최근 들어서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예로 본다면 한 30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겠어요. 그 전에는
부자들만 배가 나왔고, 그렇죠? 부자만 배가 나왔고 부자들만 어땠습니까? 걸림병이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만 주로 비만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당뇨도 부자병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서서히 많은 이들이 아프면 나한테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의학 쪽에서 나를 건강한 상태로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개념은 우리가 정리가 되셨죠? 자, 다시 잠깐 본다면 고쳐야 될 병이 있고 나아야 될 병이 있다. 그런데 고칠 병은 이렇게 세균에 감염됐고, 그리고 급성이고,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 그런데 나아야 될 병, 이것은 질환으로서 세균과는 관련 없는, 금방 죽는 병은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전염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원인이 뭐다? 혈액이 탁해져서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오염된 혈액을 세포에서 받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세포도 같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오염된 이 피를 세포까지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끈적거리고, 또 혈관이 좁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압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고혈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탁한 피를 세포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명의 기본 단위에서 그걸 쓰다 보니까 제대로 태워지지 않고 연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이 많이 나오죠. 또 제대로 그 세포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오염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 속에 이게 떠돌아다니는 게 많다, 당분이. 그래서 고혈당 아닙니까? 근데 그 고혈당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인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콩팥에서 이걸 빼내서 버리는 게, 그게 오줌으로 뭘 빼내요? 오줌으로 당을 배출시킨다 해서 이게 당뇨. 그러니까 당뇨는 지극히 우리 몸에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를 무조건 죄의식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콩팥에서 당을 적게 나가게끔, 정상으로 나가게끔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세포에서 제대로 당을 쓰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오늘 이런 부분을 같이 여러분하고 이해하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약이나 주사를 먹고 또 맞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체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그 대사 질환은 우리가 먹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가 이제 주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인체를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제 여기다 그려서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입에서부터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씹을 때 우리 몸에 이제 효소, 즉 프티알린, 아밀라제 계열의 이 효소가 나와서 씹을 때 이제 반죽이 되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주로 단백질은 위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런 그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기, 즉 지방은 소장에서 담즙의 도움을 받아서 기름은 소화되고,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아밀라제나 또는 프라테아제 계열의 효소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인 소화가 거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간으로, 그리고 지방산, 그리세롤은 림프관을 타고 우리 몸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화가 된 것은 간에서 처리돼서 이제 다시 심장이라는 이 펌프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갈 텐데, 그 퍼져나가기 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또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이제 우리 허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호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화된 영양소가 이렇게 심장으로 오게 됐을 때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체되어서 산소를 공급받은 피가 이렇게 우리가 소화된 영양소하고 같이 합쳐져서 어디로 가죠? 우리의 뇌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온 몸으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발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다 사용을 하죠. 필요한 대로 에너지도 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몸에 피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뼈도 만들어요. 그리고 남은 이제 노폐물, 그 부산물들은 싣고 다시 정맥을 타고 가면서 꼭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혈액을 계속해서 콩팥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 항상 3분의 1 이상을 이쪽으로 평소에는 흘러내보내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서, 필요한 것은 다시 심장으로 돌리고,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방광으로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이제 소변이라는 이런 물질로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죠. 여기는 대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에 우리의 이제 인체 대사의 과정,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어요. 여기를 소화 과정, 이쪽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제 대사 과정,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 질환에 걸린다, 이런 것은 바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소화와 대사의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해서 놓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소화시키는데 요만큼만 써야 되는데 요 정도, 즉 다시 얘기하면 3분의 1 이내로 사용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소화를 시키는 거고, 이쪽이 대사를 시키는 쪽의 것으로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음식에 문제가 생겨서 요만큼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될 더 많이 사실은 이렇게 대사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에너지를요. 그러니까 대사시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쭈그러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예를 들어서 3대 7 정도라면 이것은 마치 거꾸로 7대 3으로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 질환, 다시 말하면 메타보릭 신드롬.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먹은 음식을 우리 소장에서 또는 위장에서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술자들, 효소가 너무 많이 이쪽으로 공급받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뇌에서도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생殖기관에서도 이쪽에 와서 도움을 줘야 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멈추고 전부 다 위장과 소장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이 기술자들이. 왜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자연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께서 먹고 온 그런 음식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갑자기 변화를 해버렸어요. 이 음식을 튀기고, 또 이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뭔가 막 섞어봤어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려고 또 화학 첨가제를 계속 갖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색깔 바꾸고, 냄새 바꾸고, 향을 바꾼 거죠. 그리고 오래 보관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체내에서 봤을 때는 생전 처음 본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보통 한 30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문제? 소화기관에 너무 많은 이런 음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를 다 못해요. 그걸 소화 불량 또는 불완전 소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불량이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 몸에 있는 기술자들, 즉 이 엔자임, 효소만 가지고는 다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원을 받았어도, 뇌에서도 받고, 또 뭐 귀에서도, 또 이 콩팥에서 또는 생식기에서 막 다 이렇게 지원이 왔어도 처리를 도저히 못해요. 그러면 누가 처리할까요?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미생물들, 유해한 미생물들이 그때 때는 이때다 하고 걔네들이 막 그것을 아주 만찬을 즐긴 만찬. 그러면서 이 유해균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 유해균들이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유익한 그러니까 이로움을 주는 균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유해균들이 뭡니까? 독성 물질을 분해 배출시키는 것들 유해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고약해지는 거예요. 이 냄새가 고약해진다는 것은 부패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 처리된 게 아니라 장에서 어떻게 해요? 썩은 거예요. 썩은.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썩으면 그 독성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중화를 시키든지 해독을 시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미처 해독을 시키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밀려오면 처리가 안 되죠. 그걸 우리는 장내 부패 현상이다 이렇게 한다. 장내 부패. 그러니까 장에서 부패가 되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썩었다. 그건 뭐예요? 썩은 것 때문에 간도 부담되고 이 썩은 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까지 가요? 이 안에서 도저히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으로도 부담을 주지만 이제는 장벽을 뚫고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그럼 혈액 속에 뭐가 섞인 거예요? 독이 섞인 거예요. 독성 물질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섞인 거예요.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여기서 독성 물질이 섞여 나와요. 독성 물질이 독성이 혈액 속에 막 섞여 있어요. 그럼 피 속에 독이 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독이 섞여 있는 걸 우리 뇌세포에서 받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가 인상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뇌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눈으로 갔어요. 그게 만약에 허파로 갔고, 그게 생식기관으로 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부분적으로 선포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많이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피부 발진이라도 일으킬 수 있어요. 노인이 되면요, 그것도 못해요. 그 안에서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독성이 발생해도 내놓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대사질환이 더 심각해지죠. 젊었을 때는 비록 어떻게 돼요? 이런 독성이 오더라도 뿜어낼 수 있어요. 이게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피부 발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발진을 무조건 막 그래서 못 나오게 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부터 바꿔야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정화라는 것은 바로 뭔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자연의 것을 시간 맞춰서 복잡하지 않게 그대로 적당량 우리가 즐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시화되어 있고 문명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비가 내리는데 아무리 내 혼자 우산 쓴다고 해도 빗물이 어떻게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쏟아지면 내 밑에서부터 젖어 올라오듯이 저 역시도 이런 강의를 하러 다니지만 어떻게 해요?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독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인체 정화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는 그때는 씻을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잘 씻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겉에 때가 많아서 막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용모 검사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손때 검사도 하고 막 그럴 때도 하도 안 씻으니까 못 씻는 거죠. 그래서 겉이 때가 많았다. 최근에는 겉이 깨끗해요. 근데 어때요? 겉은 깨끗해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에 때가 끼는 시대다. 다시 정리한다면 옛날에는 겉은 더러웠으나 속이 더러운 때였.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겉은 더러웠으나 속은 깨끗했다. 지금은 겉은 깨끗하나 속이 지저분한 시대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꽃밭처럼 이 아주 정말 잘 정돈되고 그런 플로라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잡초밭이 있고 마치 시궁창물이 여기 고여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 이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이 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게 이파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지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열매를 맺는데도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몸도 더러워지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이파리죠. 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신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꽃을 피우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말하자면 호르몬을 생성하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죠. 근데 아이가 세상에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인 아이가 많아졌잖아요. 이것이 다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먹은 것이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경쟁사회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인위적으로라도 인체 정화의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될 때가 지금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인체 정화에 말하자면 첫 번째 길은 바로 내가 먹은 음식이 여기서 부패되지 않고 대변으로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럼 가장 첫째는 뭐예요? 가장 첫째는 냄새가 부드러워요. 냄새가. 다시 얘기하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어디서 도움을 받느냐? 저는 그 답을 발효에서 찾은 거예요. 발효. 여러분 발효가 뭔가요? 발효. 발효는 무엇인가? 유익한 물질이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발효의 반대는 뭔가? 부패죠. 부패. 부패는 해로운 물질이 생긴 거죠. 유해한 물질이 생성된 것을 부패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여기를 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토양이 오염됐어요. 왜 오염됐어요?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그래서 토양이 산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충해에 약하니까 농약을 썼어요. 자, 이제 나무로 본다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화학 비료 쓰죠. 비료 쓰고 그 다음에 산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병충해에 약하니까 뭘 많이 써요? 농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여기가 이쪽이 여가 토양이라고 또 여기가 이제 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학 비료를 나무에 토양에 썼듯이 우리는 지금 뭘 써요? 화학 가공식품을 우리는 먹고 있어요. 영양제를 어떻게 해요? 추출해 갖고 영양제를 따로 먹어요. 따로 비타민 뽑아 먹고 또 어떻게 돼요? 따로 SOD라고 해서 따로 뽑아 먹고 그리고 미네랄을 따로 뽑아 먹습니다. 네, 추출해서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본래 우리는 자연의 세트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뽑아 먹으니까 우선 금방은 좋아지는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도 혈액도 뭐로 바뀌어요?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죠. 왜? 혈액은 pH 농도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7.35 이게 가장 정상적인 이제 말하자면 수소이온 농도인데 이게 7 밑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혈구가 활동을 못해요. 효소의 기능이 뚝 떨어져 버려요. 효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약 알칼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뼈에서 막 칼슘을 뽑아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산성화되니까 우리가 지금 약을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보면 이것을 바꿔주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가 거름이 있다. 거름이 뭐예요? 발효된 거예요. 거름을 주면 이게 살아나요. 알칼리로 바뀌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발효된 식품을 그래서 먹는다. 그러니까 발효식품을 먹는 곳을 추적해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장수하더라.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많죠 우리나라에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걸 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대사질환에는 적어도 걸리지 않았다. 혈액이 그렇게 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발효식품을 그럼 어떻게 발효해서 먹어야 될 것인가? 1차 발효냐? 설탕물을 넣은 것이 다 정말 그 발효식품인가? 전 여기서 정리한다면 설탕을 쓰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미생물들에 의해서 1차 발효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거름도 여러 번 여기다가 이제 두엄으로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그 석회도 넣고 또는 분뇨도 넣고 거기다가 재도 넣고 그러면서 또 뒤집어서 또 어떤 일정 조건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름으로 만들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다시 얘기하면 콩으로 얘기하면 청국장을 다시 한번 어떻게 돼? 메주를 된장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이렇게 잘 발효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장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냄새가 바뀌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혈액이 맑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LDL이 잘 빠져나오고 그리고 우리 죽은 피가 색깔로 노란색으로 잘 빠져나오고 그래서 냄새가 안 나고 색깔이 노란색이고 즉 바나나 같은 그런 이 형태를 갖춘 변이 물에 살짝 떠오르는 이런 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발효식품을 가까이 접하자. 이게 인체 정화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곳곳이 틀어막고 있는 내장 지방을 비롯해서 우리 몸의 기름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줄여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몸에서 정말 이 건강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아주 미량이지만 호르몬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정말 현대인들의 많은 대사 질환을 정상으로 가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판이라고 할까요?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인체가 스스로 본래 건강했던 모습 말하자면 항상성을 극대화시켜서 아주 건강한 상태로 우리 몸이 스스로 다 제 위치를 찾아가는 자기분해 여기까지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야, 우리 몸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그 장이 깨끗해야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얘기, 그럼요. 장청, 뇌청 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야, 오늘 첫 방송을 이렇게 끝내신 우리 김세현 고문님의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소에 아주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냥 편안하게 약을 먹어서 건강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께서 그런 이 개념을 좀 더 새롭게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건강해지는 쉽게 얘기해서 회춘하는 방법 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질환이 없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씩 더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돈이라든가 또 명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과 명예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세현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편, 3편, 4편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면서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 100세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김세현 고모님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다음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연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